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벨기에 테러 소식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잘 버텨줬습니다. 하지만 2000선 안착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1990선에서 내내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재료들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나 어제 코스피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딱 1995선에 걸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그동안 시장 외국인들의 힘으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10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어제 장중에는 위태로웠습니다. 매도 우위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기관의 매물이 어제 더 컸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아직도 외국인들 눈에 매력적인가요, 한국이? 대한민국이 외국인들 보기엔 굉장히 좀 좋은 시장이었을 겁니다. 얼마 네. 전까지는. 근데 최근에 좀 환경들이 바뀌고 있어요. 과거 환경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외국인이 매수한 시점에 환율이 1,200원대였습니다. 환율이 싸면 쌀수록 싼 값에 한국 주식을 살 수 있는 거고 거기에 환율이 원화가 이제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거기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어서 환율적으로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장이었고 한국 시장의 밸류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이나 중국보다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고 수출입 지표가 안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역 수지 적자를 내는 그런 국가도 아닙니다. 수출이 감소했지만 수입도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무역 수지 흑자를 내면서 외환적인 문제도 별 무리가 없는 그런 국가입니다.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중국에 비해서 충분히 매력적이죠. 1월, 2월 달에 중국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중국의 대안제 역할을 톡톡히 해줄 수 있는 게 한국 시장이다라는 의식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외국인 매도 자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작년까지만 해도 중동계 자금이 엄청나게 좀 많이 빠져나갔었어요. 그런 점들을 좀 우려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사라졌습니다. 이제 좀 후행적이긴 하지만 외국계 자금을 저희 금감원에서 매달 공시해서 발표를 합니다. 2월 자료 같은 경우에 3월 중순 정도에 발표를 하는데요. 그 자료를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월별로 순매도 상위 국가를 한번 좀 보시면요. 작년 12월까지는 지금 12월에 보시면 사우디가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7,730억 매도를 하면서 11월 달에 1조 넘게 팔던 사우디계 자금이 1월, 2월에는 순위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 영국이 1월 달에 가장 많이 판 것은 영국은 이제 브렉시트라고 해서 EU에서 이제 탈퇴하려는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 돈을 조금 회수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지금 눈에 띄는 게 2월 달에 가장 많이 판 국가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주식을 그러니까 외국인이 가장 많이 들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투자 여력, 장기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2월 달에 가장 많이 팔았다. 우리가 이제 정말 그 테이퍼링, 그러니까 돈을 줄이는 금리 인상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을 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국가들이 많이 샀느냐 이런 걸 좀 한번 보면요. 매수 상위 국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 이런 국가들이 많이 좀 사줬었는데 이제 미국은 사라지고 싱가포르이 상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싱가포르계 자금은 그러니까 해외 역외 펀드라든지 이런 펀드들이 우리나라의 주식을 살 때 한국의 증권사에 와서 주식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싱가포르나 이런 국가에서 이제 비차익 거래로 프로그램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데 그런 자금이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머징 마켓 자금 펀드 흐름 동향을 보시면 한국계로 좀 매수를 하는 자금이 좀 많아졌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싱가포르를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중동계 자금, 그러니까 유가 하락으로 인한 중동계 자금의 이탈은 이제 피크는 좀 지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계 자금이 얼마나 좀 이탈을 하느냐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원달러가 최근에 강세를 좀 보이면서 외국인 입장에서 매력도는 좀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1,200원 있을 때는 굉장히 좀 사기 편한 시장이었는데 1,100원대 굉장히 강하게 이제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 입장에서도 차익 실현을 좀 해볼까라는 생각도 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는 현선물 동시에 매수로 막 들어왔었는데 최근에는 선물 시장에서는 좀 매도 나오는 경우도 좀 있고요. 현물도 매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중 내내 매도 위치에 있다 장 막판에 조금 반전을 이뤘는데 일단은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좀 수급이 바뀔 수도 있다. 환율이나 이런 점들 때문에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이 됐는데 이제는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슬슬 차시한할 그 부분도 가능성은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수는 1990선대에 갇혀 있습니다. 2000선 돌파를 위해서 강하게 끌어줄 만한 재료라든지 강력한 모멘텀은 없을까요? 끌어줄 만한 재료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좀 네. 안 좋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저는 변곡점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00포인트 가까이 왔기 때문에 마디지수여서 좀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4월에 있을 FOMC, 3월 FOMC 의사록 공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도 좀 하락을 하면서 달러 올랐죠. 우리가 3월에 금리 인상을 안 했다라고 해서 그리고 점도표나 이런 거를 보면서 시장이 굉장히 비둘기적이다. 금리 인상을 안 할 것이다. 아니면 금리 인상 횟수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랠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연준에서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의사록을 한번 좀 까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보면 실업률도 낮은 상태고요.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리 인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도표는 3, 6, 9, 12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비해서 3월 달의 점도표가 굉장히 비둘기적이었다. 그렇게 해석하면 조금 곤란한 게 왜냐하면 12월은 8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했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만큼 경제 여건이 좋았다라는 거고 그런데 1월, 2월에 어땠죠? 시장 굉장히 무서웠었습니다. 뭐 중국이 5,000포인트 갔다가 뭐 2,000포인트 반토막이 나고 그런 시장이었는데 12월과 비교하니까 조금 비둘기적이었다 이야기하지만 지금 뭐 연준 위원들이 연설을 하면서 4월에 올릴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계속하면서 어제 미국 시장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일단 3월에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가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한 바퀴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금리 동결, 달러 약세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뭐 정유화학, 철강 이런 쪽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가 나오면 지금 약세가 되고 있던 달러가 다시 튀어오를 겁니다. 지금 최근 달러 인덱스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유가도 소폭씩 하락하고 있고 40불 찍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달러 강세로 인한 급락했었던 원달러 상승한다면 대형 수출주로 이제 좀 매기가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4월 초에 그 FOMC 의사록을 공개를 하는데 그때 좀 맞춰서 전략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호재보다는 악재 혹은 큰 변수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FOMC 그 이후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있었죠. 벨기에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물론 지수에는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만 관련주들, 여행주들의 급락세는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라는 그 위험 부담까지 겹쳐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종목들에는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지금 단기적인 영향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특히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전염성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뭐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근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일단 지금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점들은 지카 바이러스를 제외하고 이제 뭐 본다라고 하면 유럽 테러나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본다라고 한다면 여행주에는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환전할 때 우리가 원화가 약하면 돈을 그만큼 좀 적게 받잖아요. 그러면 여행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한데 지금 원화 강세면 여행 환전하는데 도움도 좀 될 것이고 항공주 같은 입장에서는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화 부채가 굉장히 많은데 원화가 이렇게 1,200원, 1,300원 이렇게 가버리면 외화 환산 손실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근데 원달러 이렇게 강세로 가면 적자를 보이던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환율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좀 좋은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런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환율이 계속 하락한다라고 하면 뭐 유럽 테러나 지카 바이러스는 금방 좀 잊혀질 거고 좋은 환경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듯이 환율이 계속 이렇게 하락세를 지속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주랑 항공주를 보실 때는 테러나 지카 바이러스 이런 것보다는 환율에 좀 주목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테러 소식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것으로 오히려
환율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춰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또 호재를 찾아 나서야 됩니다. 일단 투자자들은 1분기 실적에 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벌써 3월 말이죠. 한 분기가 지나가면서 1분기 호실적을 내놓을 만한 종목들 찾기에 발빠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1분기에 턴어라운드 혹은 좋은 실적을 내놓을 만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만한 종목이나 업종은 있을까요? 일단 뭐 딱 놓고 보면 좋을 만한 업종은 정유화학. 뭐 지금 스프레드가 좋았고 유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뭐 작년 2014년 9월부터 유가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정유화학들을 괴롭혔던 게 이제 보유하고 있던 유가 자체가 떨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 손실 때문에 실적이 뭐 대차절필 손익계산 굉장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고 정제 마진, 베이스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개선이 되면서 정제 마진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1분기에도 정유화학의 실적이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누구나 알고 있고 거기에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흐름의 변화의 조짐을 앞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염두에 두고 1분기 실적을 좀 맞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2월에 외국인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외국인 중 미국계 자금 이탈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미국계 자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투자도 굉장히 많이 했고 작년에 가장 많이 매수했던 게 미국계 자금인데 거기에서 이탈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돈을 회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달러가 다시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달러가 다시 강세로 가고 어저께 HSBC 뭐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환율 전쟁 끝났다 이런 이야기가 뉴스로 막 전해졌는데요. 유럽과 일본이 이제 우리 자국의 가치, 통화 가치를 절하시켜 가지고 수출을 많이 해서 자기네 경제를 끌어올리는 시기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돈을 조이고 있는데 뭐 일본과 유럽이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자기네들만 돈을 계속 풀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일본이라든지 유럽 이런 국가들이 돈을 풀어서 수혜를 받았던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은 의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좀 매도 의견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그 반대의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표를 한번 좀 보시겠는데요. 지금 주요 자동차 종목의 주가 추이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차,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포드, 일본을 대표하는 도요타, 그리고 유럽을 대표하는 다임러인데요. 지금 2013년부터 2015년 중반까지 일본 차와 유럽 차가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 이야기 안 해도 알겠지만 양적 완화를 하면서 자기네들 자국 환율을 낮추면서 가격 경쟁력을 굉장히 갖춰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좀 반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뭐 2016년 들어서는 급격하게 꺾이고 있는데 자국의 환율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현대차라든지 포드 이런 업종들이 지금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역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1분기 실적 발표 뭐 이후부터는 그동안 안 좋았던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쪽 뭐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이런 쪽에 관심을 좀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업종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려보면 정유 화학주들 그리고 자동차주들입니다. 실적과 함께 주가 흐름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리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지부진한 흐름 안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현명한 건지 또 그 안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있으면 하나 꼽아주시죠.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지금 원달러가 너무나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빠졌는데 어제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우리 원달러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인데요. 2000포인트 부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은 대덕 GDS라는 종목입니다. FPCB 업체인데요. 카메라 모듈용 FPCB의 강자입니다. 지금 스마트폰들이 이제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서 듀얼 카메라를 많이 좀 채택을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거기와 관련된 매출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경쟁사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2013년 스마트폰 업계가 고점을 치고 하락을 하면서 2014년도에 이런 부품주들이 증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증설을 많이 했는데 삼성전자가 물건을 못 팔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아지고 급기야 플렉스컴 같은 회사들은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조조정이 뭐 대형사 몇 개 아웃돼 버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지금 뭐 원화가 강세였는데 원화가 약세로 바뀌면 IT, 전기전자 관심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로 대덕 GDS를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 정말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매수가 이어지는 한 주가 강세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대덕 GDS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덕 GDS까지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박지영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